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양초부지 행복기숙사 원리 갈등 해결과 그 상생방안 모색에서 토론을 맡은 광진주거복지센터의 한선입니다. 제가 오늘 갈등 해결하고 상생방안 모색인데 지역 주민이 현장에는 많이 안 오셨지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제가 지역 주민 같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우 궁금하고 사실 저희가 그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지원을 꾸준히 하면서 사실 여력이 없어서 저희가 주로 만나는 분들은 지역에 주거가 취약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구나 이렇게 했었지 사실 청년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고요. 청년을 어디 가서 만나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2021년에 앞서 빔가운 활동가가 발표한 바와 같이 화양동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주거 정책에서 청년이 많이 소외되었었는데 화양동의 특성이 사실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실태 조사를 했었고요. 화양동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저희가 그때 들여다봤는데 화양동에 참 좋은 자원이 많았습니다. 화양동 주민들이 여기 중국 유학생들한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요리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 2022년에 저희가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건국대 학생들하고 같이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는 이런 활동도 했었고요. 그건 자치적으로 했었던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가 사실 화양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긍정적인 이런 활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것도 그 관심의 일환이었고 또 화양동의 쓰레기 문제 한참 원룸촌에 심각할 때도 구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 정거장을 만들거나 이런 활동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되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많이 도출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좀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화양동에 이제 그 청년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난 4월에도 보니까 여기 20에서 39세 청년들이 아직도 14,000명,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청년만 14,000명이더라고요. 특성상 주민등록이 없는 청년, 이동인구까지 하면 엄청 많겠죠. 그리고 또 청년의 주거 빈곤율이 역행하고 있다. 이거는 저희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거 빈곤율은 굉장히 많이 20년 동안 11%로 다운됐는데 청년은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지역에서 또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관심 갖는 의원님들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광진구는 또 청년 그 기본조례가 2023년 제정되기 전에 그 전해에 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것도 관심을 가졌는데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530명이 이 설문조사에 응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사실 청년 주거 안정으로 42%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지역에서 청년이 주거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은지 이제 그걸로 드러났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이제 그 청년센터하고 그리고 서울시 청년상담센터하고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만난 응답자들은 한 55가구 됐었고요. 그 중에 47명이 원룸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화양동에 사는 이유는 출퇴근 이동거리, 통학 이동거리, 교통 뭐 이런 문제로 화양동에 거주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응답자의 평균 소득이 179만 원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영동대교를 건너서 강남으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평균 소득에서 이제 월세랑 대출이자 공과금 이런 걸로 사용하는 앞서 RIR이라고 소득 대비 이제 주거 부담률 얘기했는데 직장인을 빼고 나면 대학생하고 취업준비생은 이 RIR이 50%가 넘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에서 50%를 이제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양동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또 그 주택을 제외한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로는 이제 그 주거 치안하고 위생 환경, 이제 쓰레기 문제나
뭐 이런 벌레 문제, 또 소음, 공간 분리가 안 되는 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구 현장을 많이 방문했는데 현장에서 만난 그 딱한 환경들은 벽과 벽 사이에 방음이 전혀 안 된다든지 방 하나를 2개로 쪼개가지고 가벽처럼 설치해 놓은 집도 월세가 50만 원이 넘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 않는 옥탑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뭐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집을 원하는지 이런 욕구 파악도 했었고, 같은 조사에서 그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도 좀 있었는데요. 이제 주거 정책은 크게 3가지가 있죠. 이제 공급,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거기 계속 거주하려면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건데, 2015년인가 그 주거 실태 조사에 보면 1인 가구는 사실은 집을 주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월세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원하는 걸로, 여러 가지 주거 프로그램 중에 그걸 원하는 걸로 나타났고,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이제 광진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 사실 자치구 차원에서 쉬운 일은 아니죠. 또 행복기숙사를 포함해서 사실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됐고, 다만 여기서 원룸촌에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주민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기숙사에 800명 정도 들어가도 사실은 거기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직장인들,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그렇고 급여가 조금 있는 분들은 2인 1실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지요.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고요. 다만 좀 더 이 원룸촌의 주거 환경이 쾌적해져야 된다. 그렇다면 주거비 부담을 조금 더 하고라도 화양동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희는 그때 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화양동은 좀 매력적인 거주지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불법 증축한 부분을 조금 철거하시고, 또 당장 리모델링할 돈이 없다면 서울시 안심집 수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융자 이자 지원 사업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좀 해서 좀 더 공간을 쾌적하게, 가장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공간 분리, 또 수납 공간이 없다, 뭐 방음이 너무 안 된다, 이런 몇 가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다른 수요층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이 필요하면 구청하고 또 담당 그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설명회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화양동에 그 실태 조사했을 때 그 발표를 광진 포럼에서 했었어요. 2021년 10월에. 그때 포럼의 제목이 월 40만 원의 침낭을 빌렸는데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현장에 나갔던 우리 그 주거감독관들이 그 침낭 하나 딱 놓으면은 바로 벽이고 문이고 신발을 놓는 곳이고 이런 것들을 좀 대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은 좀 빨리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 들고, 작년에도 광진구에 주거안정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 관심은 계속 늘어날 거고, 지원하는 사업도 늘어날 거고, 또 하반기에 여기 화양동에 마을관리소라고 해서 주택관리를 지원하는 기관도 생기고 해서 주민들에게도 좋고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게도 분명히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사회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